적절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브라이언 리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이제 은퇴 시리즈를 쭉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어뉴이티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뉴이티 이게 알듯 말듯 참 우선 한마디로 어뉴이티가 뭔가요? 한마디로요. 네. 개인 은퇴연금이에요. 은퇴연금. 네, 이게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좀 디테일한 내용은 좀 더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네. 저도 어뉴이티에 대해서 뭐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한테 듣고 하면은 항상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기에 현금 계좌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가상 이제 어뉴이티 계좌가 있는데 이게 뭐 잘하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 네. 갑자기 두 개가 생기지? 뭐. 네. 예. 어떤 은행에 저축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 어카운트 여실 때 일반적으로는 그 밸류라고 하는 게 밸런스라는 게 하나잖아요. 어카운트 밸류. 그죠? 원금에 이자를 플러스한 그거죠. 근데 어뉴이티는 특별히 나중에 은퇴하셔가지고 개인들이 개인 펜션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간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살아계시는 한 어떤 인컴을 지속적으로 개런티 받기 위한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현금이 자라는 현금 계좌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카운트 밸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인컴을 개런티로 평생 쓰기를 원한다면은 인컴 계좌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또 다른 계좌가 있는 거예요. 가상의 계좌가.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생명보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생명보험 중에서도 그냥 소멸성 말고 저축을 하는 생명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에도 밸류가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하나는 내가 저축해서 모으는 캐시 밸류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데스 베네핏이잖아요. 아, 네. 네, 이건 또 다른 계좌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쓴다?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쓴다. 아, 네, 그래서 어뉴이티에서도 현금 계좌와 인컴 계좌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쓰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용도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은퇴를 위해서 나오는 그 어뉴이티 계좌 쪽을 좀 더 집중해서 우선은 시작을 해야겠네요. 나이에 따라서 아, 이게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0대 중반에 계신 분이 어뉴이티를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어뉴이티 룰이 또 있거든요. 아, 네. 마찬가지로 59.5세 룰이 있고요. 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59.5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어뉴이티도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세금 혜택이 있어요. 아, 연금 프로그램.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01k나 IRA 같은 경우는 내가 올해 저축한 어마운트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매년 그 연기를 해서 세금 안 내고 연기해서 59.5세 이후에 쓸 때 쓰는 거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뉴이티는 세금 룰이 조금 달라요. 우선 깊이 들어가면은 아까 IRA나 이런 데에도 어뉴이티를 쓰게 되면 또 텍스 룰이 바뀌긴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우선은 올해 어뉴이티에다 저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세금 공제는 없어요. 하지만 세금을 계속 밀어주는 디퍼 해주는 거는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59.5세 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꺼내서 쓰시게 되면 페널티가 또 있는 거예요. 텍스도 내셔야 되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자라난 돈에 대해서만 페널티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401k 롤오버를 할 때 네. 이제 개인 IRA 계좌로 넘어간다 하는데 그 개인 IRA 계좌에 이제 이 어뉴이티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는 그 텍스를 지금 디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애프터 텍스머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어뉴이티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도 어떤 프라닥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저축하는 우리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CD도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IRA라고 말씀하신 건 텍스 코드거든요. 그러면 텍스 코드인 IRA에다가는 CD를 넣을 수도 있고요. 상품을. 그렇죠. 어뉴이티를 넣을 수도 있고 주식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어뉴이티 원래 오리지널 어뉴이티는 애프터 텍스 머니로 저축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 어뉴이티를 말씀하신 IRA로 가져가서 쓰신다라면 그 룰이 이 상품과는 상관없이 IRA의 텍스 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군요. 용어상으로 보면 저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퀄러파이 어뉴이티, non 퀄러파이 어뉴이티라고 불러요. 퀄러파이, non 퀄러파이. 네. 예, 어떤 게 퀄러파이고 어떤 게 non 퀄러파이죠? 그래서 애프터 텍스 머니로 저축을 한 경우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오리지널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형태의 어뉴이티는 non 퀄러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하. 근데 만약에 이 어뉴이티를 IRA 어카운트에 가져가서 세금공제를 받는 어카운트로 갔다라면 이거는 퀄러파이드 어뉴이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용어가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좀씩 다른데 네. 퀄러파이냐, 난 퀄러파이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다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뉴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뭐 목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건 뭐냐면 목돈을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매달 넣을 수 뭐 있느냐. 다달이 좀 네, 예, 네. 끊어서 낼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뉴이티 상품이 바뀌어요. 아. 네. 그래서 한 번만 넣을 수 있는 경우를 싱글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못 넣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플렉서블 프리미엄이라 해서 매달 적게는 뭐 100불, 150불씩 넣으셔도 되고요. 네네. 예,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죠. 그렇군요. 은퇴 인컴 지급 시기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분과 50대 분과 60대 분이 똑같은 어뉴이티 상품을 쓰신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아까 59.5세 룰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시간이 이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60대이신 경우에는 돈을 분리 시간보다는 내가 빨리 써야 되니까 네네. 바로 목돈을 넣으시고 다음 달부터 그냥 인컴을 보장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목돈을 넣고 바로 다음 그렇죠. 달부터 그거를 이제 달달이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이 그렇죠. 또 있는 거고. 이 기준은요. 첫 번째, 어떤 어뉴이티의 상품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어큐뮬레이션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축하는 기간을 두고 모았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뭐 60세, 65세에 모았던 돈을 럼섬을 넣으시고 다음 달부터 바로 이미디어트하게 인컴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deferred income annuity라고 하고 또 하나는 immediate income annuit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이와 목적에 따라서 골라가시면 되겠죠. 적립할 때 말이에요. 투자 방식에 따른 또 그 구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뉴이티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뉴이티 하면 그냥 한 가지 상품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오해가 많으신데요. 상품이 좀 다양하네요. 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뉴이티지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예를 들면 1년에 이자를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딱 고정해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해놓은 게 있죠. 네. 네. 그런 어뉴이티가 있어요. 음,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이 어뉴이티에 넣은 돈을 가지고 indirectly 주식시장 이런 그 투자 시장에 가가지고 그 돈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어요. 돈이 네. 더 크게 불어날 찬스도 있고 돈이 또 떨어져서 잃을 찬스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개별 어떤 주식시장이나 어떤 뮤추얼펀드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S&P 500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어떤 인덱스 전체 마켓을 그 대표하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방식. 또 원금은 보장하는 대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베리어블보다는 높지 않은 그런 인덱스 어뉴이티도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픽스드 어뉴이티, 네. 베리어블 어뉴이티, 인덱스 어뉴이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고정 이자 네. 받는 방식은 이자가 너무 적어서 네. 또 좀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변화가 있는 방식은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하나의 무슨 바이러스가 와서 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내 돈까지 폭락하니까 좀 무섭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로 따져서는 뭐 지수형 인덱스 방식을 조금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뭔가 좀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제가 돌발 네. 질문이었거든요. 네네. 시리즈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영돈 이사님의 연배와 저의 연배와 또 여러분 보시는 분들의 연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이거 이외에도 다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 아, 이게 그렇죠. 다냐? 그렇죠. 또 네.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빌딩도 네. 있고 가게도 있고 이것도 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없군요. 전체적인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여기에 어뉴이티에 넣는 방식은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이며 언제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거를 감안하셔서 투자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전체 숲 진짜 봐야 되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은퇴 상품 가운데에서 일단 어뉴이티의 이제 기초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초편을 지금 잠깐 입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수형 어뉴이티에 저는 관심이 좀 더 있거든요. 401k나 IRA 갖고 계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50대 말 6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좀 안정 추구, 안정 자산의 일부로 그런 인덱스 어뉴이티를 많이 찾으시니까 그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